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1차시 한국사 항일 의병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전쟁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스 도굴 사건, 그 이후에 조미수 통상조약 등등 외세의 침략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었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때까지 쭉 이어진 수많은 저항 활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항들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마지막에 의병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세에 저항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세가 마수를 들이댄 게 60년대부터죠? 그렇죠? 잘 안 나오네. 자, 60년대가 되면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을 하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통상수교 60년대의 통상수교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위정척사 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서양에게 물려지 않겠다. 통상수교 반대운동, 자, 통상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70년대가 되면, 자, 76년도, 정확하게 76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최초의 근대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76년도에 도자를 쓴 게 아니구나. 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때 등장한 게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나 똑같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뭐였죠? 개항 반대운동, 외항 일체론 같은 거 있었죠? 자, 이 당시에 개항 절대 열지 마라. 개항 반대를 했고, 이 당시 나왔던 게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의 외놈과 양놈은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는 외항 일체론도 등장했었고,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이 되면 서양으로부터,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무슨 책을 갖고 와요? 중국 외교관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옵니다. 자, 80년대가 되면 조선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퍼지게 되고, 이 책으로 인해서 조선이 개화정책을 펼치자 지방에 있던 수많은 유생들이 상속 논리죠. 누구를 대표자로 해서? 이만손을 대표자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영남 만인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운동. 자, 대표자가 이만손이었고,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점점 어려워져만 갔고, 결국 90년대 이후부터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항일 의병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 항일 의병운동을 자세하게 한번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우고 의병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의병은 총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개로. 하나는 전기의병, 그 다음 중기의병, 그 다음 후기의병. 자, 전기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르고, 중기의병을 을사의병, 후기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의병의 활동, 양상과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을미의병. 자, 요 의병을 전기의병이라고 하는데, 자, 을미니까 연도가 1895년도입니다. 1895년. 자, 요 을미의병은 의병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누가 주둔 사건이죠? 자, 명성황후가 일본 야쿠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인 을미사변과, 자,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을 협박해서 조정 대신들을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실시한 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그 을미개혁에 있었던 내용 중에 매우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내가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했었던 그 단발령, 요 을미사병과 요 단발령에 분노하여서, 요 단발령에 분노하여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사병 국모가 시해된 사건이고,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히 분노했던 것은 일반 평민보다는 양반 계층들이 더 많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계합파보다는 위정척사파 애들이 더 많이 분노했기 때문에 주요 의병장들이 위정척사파 출신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유생들, 대표적인 사람이 유인석이라던가 이소은 같은 위정척사 유생들, 요 사람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일으켰던 게 을미의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국모를 시해한 사건과 단발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의병장들이 주로 유생들이긴 했지만 일반 평민들도 밑에 의병 단원으로 많이 참가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해산된 것은 좀 웃겨요. 언제 해산되느냐? 고종이 요 사건 이후에 아간파천이라는 걸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하느냐? 단발령을 무효화시킵니다. 단발령은 이제부터 없습니다. 머리 안 잘라도 돼 하고, 동시에 요 사람들에게, 유인석, 이소은 같은 의병장들에게 더 이상 국가에게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의병을 일으키지 마라 하고 의병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립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다가 일본에게 의병 활동을 벌이다가 해산된 이유가 일본에게 패배하거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가 아니라 고종 황제의 해산 권고 명령에 따라 해산하게 돼요. 그만큼 이 사람들 왕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고 구체제에 대한, 옛날 질서에 대한 아직까지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왕이 그만하래, 그럼 임금님의 명령은 따라야지 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하는 게 임금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특징 중에 하나죠. 이들이 뭐 때문에 해산하게 된다?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치 때문에.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칙. 황제의 명령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조칙 때문에 해산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의병은 해산했지만 여기에 끼어 있었던 수많은 의병 단원들이라던가 그 이전에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후에 해산한 이후에 활빈당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활빈당 등을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전기의병에 속하는 을미의병입니다. 자, 두 번째 중기의병은 뭐라고 부르느냐? 을사의병. 이 을사의병이 중기의병에 속합니다. 자, 이 중기의병은 여기 이름대로 을사의병,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뭘 빼앗겨요? 외교권을 빼앗기죠? 외교권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1905년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라이벌 국가였던,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라이벌 국가였던 러시아와 청나라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랑 포츠모스 조약이랑 2차 영일동맹 등등을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조선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은 시기, 즉 본격적으로 일제의 침략이 시작된 시기죠. 자, 그래서 이 을사의병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었던 외교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을사늑약과 그리고 일본의 본격적인 국권 침탈. 자, 일제 침략의 본격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의 특징은 자, 요게 단순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주요 원인이 단발령이랑 군모시였기 때문에 분노에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정척사에 속해 있었던 유생 양반들이었다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지 평민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민 의병장도 이 당시에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외교권을 빼앗기는 큰 나라의 큰 위기라고 생각했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와는 규모가 좀 다르죠. 국가적인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의병장의 출현도 활약도 매우 컸다. 자, 평민 의병장의 활약이 매우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다. 이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활약이 돋보였다는 얘기지. 이때에 비해서 평민 의병장의 활약이 매우 컸는데 이때 유명한 평민 의병장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누구? 신돌석 장군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평민 의병장도 있었지만 여기 아까 이쪽에 써놨었던 외양일체론 했던 최익현 같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의병장이었죠. 최익현 그리고 여기 신돌석 이런 사람들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최익현 같은 사람은 이 당시 을사의병을 일으킬 때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뭐 70해도 뭐 되게 막 정정하신 분들 많지만 이 당시 70 노인은 어마어마하고 지금부터 뭐 거의 100세 노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의병을 모집해서 들고 일어났지만 나중에 이 사람도 좀 웃긴 게 웃겼다는 표현이 좀 그러나? 이분도 조금 특이한 게 이분도 유생이었고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왕에 대한 존경심이 왕이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그런 왕정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막 일본 애들이랑 싸우다가 관군 대한제국의 정부군이 막으러 나와요. 그러자 내가 임금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하고 의병을 해산시켜버리고 그냥 스스로 잡혀가죠. 나는 일본과 싸우려고 한 거지 우리나라 군대와 싸우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대마도에 유배를 가서 쓰시마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일본 놈들이 음식을 줘도 적군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다가 거기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병 걸려서 죽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최익현. 자, 이렇게 을사병이 있었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칸이 작으니까 지우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약간 이쪽으로 옮기고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정미의병이라고 불리는 자, 후기의병입니다. 자, 정미의병은 뭐냐? 1907년 정미 7조약을 맺은 한일 신협약을 맺은 그 해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의병으로 연도는 1907년이고 여기는 아까 몇 년이었어요? 1905년이었죠. 자, 요때 만들어진 건데 자,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정미의병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그런 빌미를 잡혀갖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죠. 즉 고종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분노한 마음과 그리고 정미칠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리죠. 강제 해산당한 대한제국 군인들의 분노가 의병 속에 젖어들어서 빵 하고 폭발해서 일어난 게 정미의병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 해산이죠. 자,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이 군대들이 억울한 마음을 도저히 분을 사귈 수 없어서 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각지에 있었던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의병이 합류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었던 을사의병 때부터 있었던 의병들이 어느 날 1906년이 된다고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의병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의병들의 여기 해산된 군인들이 합쳐져서 훨씬 더 강력해진 전투력과 화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의병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정미의병은 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고, 특징은 어떻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이전의 의병에 비해서 전투력이라던가 화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 자,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교과서 131페이지 원그래프에 보이듯이 요때 평민의병장의 활약이 눈부셨다라고 하면 요때 되면은 평민의병장뿐만 아니라 군인 출신, 양반 출신, 평민 출신, 상인 출신, 뭐 수공업자 출신, 뭐 도적대 출신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세력이 의병 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즉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지는 게 정미의병이다. 자, 또 다른 특징이 뭐다?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하다. 출신 성분의 다양하다고 하는 이런 특징 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의병의 규모가 커지고 화력도 강화됐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당시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또 이 당시 또 군인들도 합류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전을 세워서 한번 서울에 있는 일본 놈들을 한번 쫓아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각자 따로따로 싸울 게 아니라 이 의병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의병 연합부대를 만들고, 이 연합부대가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무찌르고 우리나라 왕실을 되찾아보자, 나라를 되찾아보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의병 연합부대가 뭐냐? 13도 그 당시에 조선의 도가 13개였나 봐요. 13도 연합 의병 부대를 만듭니다. 자, 요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러요. 13도 창의군을 조직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벌여요. 이 사람들이 서울 진공작전, 서울로 한번 들어가자, 일본 애들 무찔러보자.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3도 연합부대다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서울은 여기에 있고 의병들은 여기서도 활동, 여기서도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자, 여기 양주에 모여요. 양주에 모여서 서울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 의병부대 막 300명, 500명, 1000명 되는 애들을 여기까지 무사히 끌고 가기 힘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의병이 다 합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의병들이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는 하긴 하지만 당시 의병의 화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졌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즉 서울 진공작전이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큰 작전까지 벌이면서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이 합류한 부대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의병은 정미의병까지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의병들의 활동이 어땠을까요? 별거 아닌 여름철 모기 물린 것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의병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매우 괴로워했어요. 이 당시에도 괴로웠고 이 당시에도 괴로웠지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괴로웠지.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뭔가 막 첩보 능력도 보여주고 막 유격작전뿐만 아니라 막 치고 빠지는 전술적인 능력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군의 입장에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다 못해서 이거를 도저히 냅뒀다가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걸림돌이 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의병 전체를 싹 없애기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부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의병들의 활약이 너무 크자 이 의병들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벌인다? 남한 대토벌 작전. 의병을 없애버리기 위한 작전이 이게 1909년까지 이어져요.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남쪽 지역, 서울 아래쪽에 있었던 대부분의 의병 부대들이 초토화가 돼요. 의병들만 잡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의병일 것으로 의심되는 집안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결국
산 위에 숨어 있어도 아래에 있는 마을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의병들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남한 대토원 작전으로 대부분 잡히고 안 잡힌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게 돼요? 국외로. 우리나라 위쪽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 위쪽에 있었던 만주와 여기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독립전쟁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의병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런 의병의 활동이 일본의 침략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펼쳐서 의병을 탄압을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본토에 있는 의병들은 활동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들 대부분이 어디로 가게 된다? 만주랑 연해주로 이동했고 여기서 독립군이 되어서 독립전쟁을 이어나가게 된다. 자, 이렇게 의병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 말고 이제 이어서 의거활동, 의병 외에 다른 의거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의병에 이어서 항일 의거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의거활동에서 여기 의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미리 적어봤는데 의거란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거라고 합니다. 즉 정의를 위하여 나쁜 것을 처리하는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거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정의롭지 않고 우리가 불의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이들의 일을 테러라고 말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건 그들이 본인이 잘못한 게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의를 위하여 누군가를 처단한 거 그건 어디까지나 테러가 아니라 의거입니다. 일부 나쁜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뭔가 의거활동 예를 들어 윤봉길 의사의 폭탄 도시락 폭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김구의 활동들이나 한인 애국단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의열단 활동들을 테러라고 말하는 일부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한데 여기 부합되는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거한 걸 우리는 의거라고 부릅니다. 테러가 아니라. 자, 의거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한 거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 을사늑약 같은 게 있었을 때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부당한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거 활동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유생들은 임금님에게 상소하는 거죠. 늑약을 파기해달라. 늑약 파기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신문사들은 뭐 대표적인 거 그거 들어봤죠? 장지연의 시야 방송대국 같은 거 언론 활동에서는 늑약을 규탄하는 규탄 언론 활동을 한다던가 혹은 일반 상인들은 오늘은 이렇게 나라가 슬픈데 우리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슬픈 날인데 내가 돈 벌고 장사할 게 뭐가 있냐? 나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장사 접겠다. 상가를 철수하겠다 하는 철시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등교 중지 나 안 가! 하고서는 등교 거부 운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민영환이라던가 조병세 같은 사람들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살합니다. 자결. 자, 이런 모든 것들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항거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른다? 의거 활동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것도 의거 활동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의거 활동만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의거 활동에 속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 의거 활동. 자,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유명한 것들 살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나철이랑 오기효라는 사람이 자신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자신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오적 암살단이라고 불러요. 오적이 뭐겠어요? 을사오적이죠. 을사늑약을 맺을 때
고종은 찬성하지 않았는데 앞장서서 난 찬성해요 주장 찍은 5명의 나라 팔아먹은 죄인들, 요 5명의 도둑놈을 암살하기 위한 자신애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실패하고 나철 같은 사람들은 당시 유배, 어디 딴 데로 쫓겨나는 유배 10년형 같은 걸 받고 자신애는 해체되게 되죠. 자, 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자, 그 다음 장인환이랑 전명훈 같은 사람이,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고문 기억나요? 외교 고문, 재정 고문? 그 중에 재정 고문이었던 미국 사람 스티븐스. 그 스티븐스가 우리나라에서 고문 역할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얘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느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있었던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다 하고 여기저기 강연 활동을 벌여요. 근데 강연 활동의 내용이 뭐였느냐? 조선은 그렇게 한심하고 미개하고 등신 같고 모자란 나라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훌륭한 나라가 그 조선을 되게 잘 살게 해주고 있다. 즉 일본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니까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강연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열받겠죠. 스티븐스라고 하는 놈이 조선은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강연하는 거에 분노한 당시 장인환, 전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장인환, 전명환, 스티븐스, 뭐라고 해야 되나? 살해라고 해야 되나?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 처단. 스티븐스 처단. 스티븐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일단 전명훈이 먼저 권총을 쐈는데 권총이 불발되죠? 불발되는 바람에 총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막 육탄전 벌였는데 아무래도 얘가 서양놈이라 그런지 등치가 더 컸나봐요. 1대1 맞짱에서 요분이 밀리고 있었고 때마침 같은 목적으로, 즉 얘를 죽이기 위해 왔었던 장인환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뒤에 가서 총을 빵빵 쏴서 스티븐스를 2발 정도를 맞추죠. 여기 어깨 쪽 하나, 배 쪽 하나. 근데 또 얘가 또 등치가 좋았는데 그 자리에 죽진 않아요. 죽진 않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 받다가 결국 죽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명훈은 불발됐죠. 총알이 안 나가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얘는 무죄 판정이 나요. 이 사람은 무죄 판정이 나고 이 사람은 무죄 판정, 이 사람은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받는데 나중에 재판 또 하고 해갖고서는 10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로부터 한 5년쯤 뒤인가 무죄로 완전히 석방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분들은 독립운동 계속 이어가요. 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너무너무 유명한 안중근. 안중근 이분이 누구 죽였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자, 이토 히로부미 어디서 죽입니까? 하얼빈역에서 죽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난 다음에 리슨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동안 이분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 나는 암살한 혹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살인범이 아니다. 나를 살인범 취급하지 말고 나는 대한제국의 군대의 장교로서 적군의 장교를 죽인, 즉 전쟁 포로로 대해달라. 당당하셨다고 하죠. 당시 안중근을 그 재판했던 재판관들이 나중에 따로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때 안중근에게 죄를 씌울 수 없었는데 뭔가 분위기 막 그런 게 있었다. 그 앞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중근이 참 대단해 보였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자,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감옥에 있는 동안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을 재판관한테도 막 알려주고 있다고 하죠. 책은 물론 쓰다가 멈췄지만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시 서양의 침입이, 서양이 동양을 공격하고 있었고 당시 동양에는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가 몇 개 있었는데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이 있는데 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서양 세력에 대응을 해야만 간신히 서양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마땅히 친하게 지내고 함께 협력해야 할 나라들과 맨날 전쟁이나 하고 있고 조선을 침략하고 있으니 서양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절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동양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나라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책도 썼고 그 책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그 당시에. 자, 하지만 결국 안중근은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아까 내 여기 오적 암살자는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들을 암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오적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의 대장은 누구예요? 이완용이죠? 이완용을 칼로 찌릅니다. 이완용을 습격해요. 여기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처단이었으면 죽였을 텐데 습격. 인력거 타고 딱 내리는 이완용을 쫓아가서 칼로 푹 찌르긴 찌르는데 칼에 한 2방 맞아요. 2방 맞았는데 이완용이 안 죽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감옥에 갇혀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하고, 그리고 이완용은 그래도 그때 맞은 칼 때문에 뭐 폐병 같은 지병이 생겨갖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다가 죽었다고 하죠. 결국 그 병으로.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같은 분도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요분들 외에 4명만 소개했고 요 을사 늑에 관한 사건들만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하여 의로운 활동을 한 의거 활동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요 정도의 사람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인물들은 관심 있는 사람을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130, 131, 132, 133에 있는 항일 의병전쟁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역사 속 이야기라던가 지도라던가 탐구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과서 직접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